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징계위 상황을 팽재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위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지금 현재 징계위 매우 치열한 경론을 이어가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징계위의 상황을 좀 하나씩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10시 30분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 1시간 만에 바로 정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가 재개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정회가 됐나 좀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번에 징계위원들 명단 문제가 앞서서 좀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징계위원 공개를 명단을 요청을 했었는데 법무부 측에서는 그걸 거부를 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징계위가 열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정성에 관해서 문제를 삼았고 회의 1시간 만에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후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정회를 했고요. 오후 2시에 회의가 새롭게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이 징계위원 5명이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그 5명 중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후에 그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이 면면을 평가하게 되고 그중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과반 찬성이 없어서 결국엔 기피 신청 4명에 대해서 모두 기각이 됐는데요. 이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심재철 검찰국장도 오늘 오전에는 징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논의 과정 중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징계위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피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 투표까지 가지는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스스로 회피하면서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5명으로 시작했던 징계위원 지금은 4명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이 불발이 되고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하면서 이제 징계위원이 모두 확정이 된 건데 위원들의 면면도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5명이 있었고 그중에 1명이 빠져서 4명이 됐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래는 징계위원이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포함이 되고요. 이 중에 외부위원이 3명,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고 검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2명, 그렇게 해서 4명의 외부위원 3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오늘 외부위원 1명은 불참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불참을 확실히 하면서 이제 1명이 제외가 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징계의 청구자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된 상황이었는데 심재철 국장이 회피를 하게 되면서 이제 4명이 됐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는 사안 중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게 되니까 누가 과연 위원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외부 위원 중에 1명인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대리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한주 교수가 위원장 대리에 있고 그리고 또 1명의 외부 위원은 안진 전남대 법학 로스쿨 교수가 오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부 위원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있었고 또 1명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오게 됐습니다. 신성식 반부패 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추미애 라인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기도 한 점을 좀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이번 이 징계위원회가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가기를 지정한다던가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4명이 이제 결론을 좀 빨리 내면은 금방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요. 아직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징계위원회 관련된 이제 논의가
기피 신청이 오후 중에 끝났고 지금은 현재 법무부 측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 입장을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신문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변호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징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 과정이 현재 남아 있고 이후에 또 남아 있는 과정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번 징계위원회에 증인 채택을 현재 신청을 했거든요. 7명에 조금 전에 1명 더 늘어나서 총 8명을 지금 신청을 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도 좀 논의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지금 오늘 하루가 이제 저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과정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반면으로서는 네. 이 징계위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가 좀 오늘 늦게까지 이어지더라도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좀 관심을 받았던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징계가 열리는 날 좀 어떤 하루를 보내느냐 이런 네. 부분이 좀 관심이 이어져서 아무래도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에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있어서 국회를 잠깐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다시 법무부로 현재 돌아온 상황이다. 이렇게 취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무래도 오늘 법무부에 취재진들이 많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취재진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파장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결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징계위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해임도 있고 면직도 있고 아니면은 정직도 있고요. 아니면 감봉 아니면 이번에 그냥 아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불처분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사실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는 6가지나 되고요. 그 6가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사실은 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감봉 이상의 결론이 나온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징계의 결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향후 소송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직무정지에서 집행정지를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또 한 번 법정, 그러니까 소송전으로 이어갈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한 번 더 징계위가 열리느냐, 오늘 결론이 나오느냐, 아무래도 전역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